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월인석보에 실린 선우태자전입니다. 적성의전을 먼저 읽은 분들께서는 훨씬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직 적성의전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정리해둔 적성의전을 먼저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야기는 비슷해요.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주인공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어낸 후에 행복하게 살게 되는 이야기. 적성의전이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즉 효심이라는 유교적인 이유로 여정을 시작했다면 선우태자전은 중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불교적인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인공부터 알아볼까요? 옛날에 연부제 바라네라는 나라에 바라왕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연부제는 불교 세계관에 나타나는 대륙 이름을 가리킵니다. 바라왕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인은 심성이 굳은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부인은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임신을 하고 나더니 정반대가 된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은 심성이 고와지더니 두 번째 부인은 마음이 점점 나빠졌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붙였는데 각각 선우태자와 아구태자라고 했어요. 이름부터 벌써 성격 나오죠? 선우태자가 예쁨을 받았어요. 선우는 착해서 부모님이 아주 사랑하셨고요. 아구는 늘 어떻게든 형을 모함하려고, 해하려고 호시탐탐 선우를 노렸죠. 선우태자가 하루는 중생들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둘러보다가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밭을 갈고 배를 짜고 소, 낙타, 말, 돼지, 양을 죽여서 양식과 옷을 얻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한 목숨을 위해 꼭 다른 목숨이 죽어야 하는구나. 왕이 태자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얘 아들아,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럼 뭐냐? 이렇게 하셨죠. 자, 왕이신 아버님의 창고에 두신 보물이며 음식을 모두 베풀어서 보시하고 싶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왕은 그래, 내 마음대로 하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허락을 합니다. 선우태자는 코끼리 500마리에 보배를 실어서 성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죠. 국고의 3분의 1이 그렇게 쓰였어요. 창고를 관리하는 신하가 걱정하기는 했지만 왕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3분의 2 정도까지 썼을 때에는 이제 왕도 서서히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선우태자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왕은 창고 관리인을 시켜서 재물이 너무 빨리 사라지지 않도록 수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담당하는 신하는 선우태자가 올 때마다 숨어버리죠. 못 열도록요. 총명한 선우태자는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재물과 보석을 스스로 구해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우태자는 신하들을 모아서 재물 얻는 법을 묻습니다. 귀엽죠? 자, 첫 번째 신하는 농사라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신하는 짐승을 키워서 파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우태자는 성미가 조금 급해요. 그래서 마지막 신하의 말을 전격으로 채택하지요. 그것은 바로 저 멀리 바다에 들어가서 용왕의 귀한 보물을 얻어오면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왕이 반대했죠. 당연히 아버지니까요. 궁 안에서 편하게만 살았던 태자가 바다에서 살아남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선우태자는 떠납니다. 선우태자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요. 그때 나라 안에 해사가 한 명 있었어요. 해사는 여러 번 대해를 다녀와서 바닷길을 잘 아는 스승격인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80인데다가 두 눈이 멀었는데요. 왕이 부탁해서 태자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대해의 가장자리까지 선우태자가 출발을 하기로 하자 아구태자는 나쁜 맘을 먹습니다. 형이 성공해서 돌아오면 나는 더 미움받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이 따라갑니다. 자, 선우태자는 대해의 가장자리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진보산이라는 곳에 도착한 선우태자는 보배를 실으라고 명령한 뒤에 자신은 궁극의 보배, 만이보주를 얻기 위해서 해사와 길을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만이보주는 쉽게 여의주를 떠올리시면 편해요. 그렇게 21일이 지났어요. 그곳의 바다는 땅이 은모래예요. 그리고 동남쪽에는 백은산이 보이고요. 산 아래로 쭉 걸어가니까 이제는 금모래가 보입니다.
거기에서 도사가 목숨을 잃으면서 마지막으로 길을 알려주죠. 왕자님, 동쪽으로 7일을 가면 금산이 있습니다. 그 산으로부터 또 한 7일을 가시면 청련화가 심어진 땅이 나오고요. 그로부터 7일을 더 가면 홍정련화가 있는 땅일 것이니 그곳을 지나시면 한 칠보성이 있습니다. 골은 황금, 백은 산호, 만호로 섞어 꾸미고 진주 금을 위에 덮은 곳, 그곳이 바로 대해 용왕의 땅입니다. 그 용왕의 귀에 만이 여의보주가 하나 있으니 거기에 가서 비십시오. 그 구슬을 얻으면 연부제 중생들이 모두 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해사 없이 혼자 걷는 길은 녹록지 않아요. 청련화가 있는 곳에는 연꽃 아래 청독사가 태자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자의 사람들을 향한 자비심, 여기서는 이 능력을 자심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 때문에 어떤 해도 입지 않고 용왕의 땅에 다다릅니다. 태자는 용왕을 만나서 불교의 법을 설법하고요. 교화하여 이론을 펼치는데요. 이걸 들은 용왕은 감동해요. 그래서 보배 구슬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용왕은 선우태자를 대해의 가장자리로 배웅해줍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와서 보니까 자신을 따르던 무리는 온데간데 없고요. 아구태자만 남아있습니다. 선우태자가 묻죠. 너의 벗들은 다 어디 있냐? 그러니 아구태자가 배가 파손되어서 다 죽고 나만 살았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구태자는 선우태자가 잠든 사이에 대나무 꼬챙이로 형의 눈을 찔러서 망가뜨리고요. 구슬을 빼앗아 달아납니다. 와중에 선우가 또 착해요. 아구가 자신을 해친 줄도 모르고 아구야 너는 살아있니? 괜찮니? 하니까 하늘에서 선우야 네 동생이 그런 거다. 걘 이미 도망갔어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우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구는 그러는 동안 본국으로 돌아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저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하고요. 부모님은 어찌 너만 살아 돌아왔냐고 아구태자를 책망하시면서 속상해 하십니다. 그래서 아구는 그냥 마니보주를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어버립니다. 눈이 먼 채로 걸어다니던 선우는 이사발이라는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소치는 사람인 유승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소 무리 사이에 앉아있던 선우의 눈을 우왕, 소의 왕이 눈을 핥으니까 대나무 꼬챙이가 빠지고요. 하지만 여전히 눈은 먼 상태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유승이 넌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선우는 일단 자신의 신분을 난 그냥 거지 맹인이에요 라고 속이고요. 유승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에 아쟁을 구해서 시장, 동산 이런 곳에서 거지 악사처럼 아쟁을 연주합니다. 그때 이사발 왕의 딸들이 동산을 구경 왔다가 동산에서 연주하는 선우를 보고 그 중에 한 공주가 그냥 반한 거예요, 선우에게. 그래서 이 공주가 앞뒤가 없어요. 바로 아버지한테 가서 나 저 사람 마음에 들어요. 결혼시켜주세요 라고 합니다. 왕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죠. 화가 난 왕은 선우와 공주를 조용한 가옥에 가두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딸이 바란의 왕, 바라왕의 선우태자와 정략 결혼을 약속했던 공주였던 거예요. 어떻게 해도 운명은 이어지는 건가요? 자, 그렇게 두 사람은 90일을 함께 지내는데 어느 날 공주가 밖에 나간 줄 알았던 선우가 이 공주를 심하게 다그칩니다. 너 나 몰래 나갔었냐? 라고 물어본 거죠. 공주는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몰래 나간 것이 아니다. 내가 몰래 나갔으면 그대의 두 눈이 영원히 멀 것이고 아니면 한 눈이 뜨일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선우태자의 한쪽 눈이 번쩍하고 뜹니다. 근데 선우태자가 좀 치사해요. 이건 그냥 우연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요. 나는 바란의 선우태자다 라고 말하니까 공주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믿지 않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선우태자가 내기를 걸죠. 내 말이 맞으면, 내가 선우태자라면 내 한쪽 눈이 마저 뜰 것이다 했더니 또 한쪽 눈이 뜨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사발 왕은 태자를 함부로 대한 것을 일단 사과하고요. 그리고 공주와 결혼시킵니다. 어차피 정략 결혼을 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선우가 이렇게 잘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머니는 선우가 키우던 기러기에 글을 달아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걸 받은 선우가 자신의 처지를 상세하게 써서 답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때 아구가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죠. 부모님은 화가 나서 아구를 감옥에 가두고요. 선우태자가 집으로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의 선우가 괜히 선우가 아니죠. 선우는 돌아와서 3번이나 아구를 풀어줄 걸 청하고요. 아구를 위로한 뒤에 아구가 묻은 만이보주를 찾아내서 연부제의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묘사가 되죠. 선우태자는 보름날 아침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향을 피우고 만이보주께 머리를 조아리며 서원하니 갑자기 동방으로부터 바람이 일어나서 연부제 땅의 더러운 것이 다 없어지면서 중생들이 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선우태자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